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형이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윤석열 마지막 국정감사,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 가장 중요한 지금 쟁점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장모가 지금 엄청난 관심사인데, 계속 다른 이슈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르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언론인들이 그렇게 기사만 쓰다 보면 잠시 잊게 되거든요.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지금 놓치게 되면 또 시간이 허영부영 지나다가 내년 되고 또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 일가, 여기에 좀 최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방금 전에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공수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공수처의 운명은 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마지막 국정감사, 이거 관련한 내용, 그리고 장제원씨 지금 추미애 장관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요. 장제원씨는 그냥 노엘씨 얘기하면 끝이죠. 그 사학재단 반드시 그것도 봐봐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물고 뜯고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장제원씨에 대한 이 내로남불 간략하게 이번에 또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방금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0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집중한다. 현재처럼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계속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제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항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 공수처 발족은 무망하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공수처의 운명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마지막 국감, 그의 입에 쏠리는 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7월이 임기 종료이기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자격으로선 마지막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엄청나게 물고 뜯었고, 그 덕분에 야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고, 본인의 가족을 둘러싼 이 부인 김건희, 이 장모 등의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결국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였죠. 검찰 조직이요. 그리고 MB는 쿨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가 정대택 씨가 약 17년간 험난한 싸움을 해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장모 마누라 때문에 자리 지키는 식물청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추악한 처와 장모, 수구 적폐 조중동과 국민의 짐덩어리를 지켜주는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 윤석열, 그의 입에서 인면수심, 그의 뻔뻔함을 알 수 있을 거다. 장모 마누라 수사해라,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 준비만 반년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 기소가 됐지만 아직 정식 재판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밀어달라는데도 밀어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데 윤석열 장모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다릅니까? 코로나가? 선택적으로 코로나도 이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이래놓고 정의, 공정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인권을 감히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 나경원 지금 계속 검찰에서 덮어두고 있죠. 사법부로 가고 있지도 못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압수수색 잘만 하더라, 어떻게든 공소시효 넘기고 싶어서 난리들 치고 있다. 표창장, 군유가 그건 하이패스더니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냐,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법부도 문제고요, 지금 검찰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재벌 기득권 카르텔도 문제고, 지금 정치권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대통령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하루아침에 이런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적폐청산 타령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직도 검찰개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김웅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개혁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비아냥될 시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안이 뭔지, 개혁이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논점 흐리게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혹여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찍어줄 거란 생각도 큰 오산입니다. 애초에 그건 무슨 말 하더라도 당신들을 찍어주는 사람이고요. 대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초리 엄청나게 때리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민주진영 지지자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는데요. 틀렸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는 또 다수의 이런 지지자들을 두고 뭐 종교다, 뭐 사이비 교주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그걸 떠올리면서 마냥 그렇게 지지자들이 비판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었구나, 결국엔 우리가 힘을 빼고 있었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과거를 막 복귀하지도 않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리플레이 같은 걸 되돌려보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 덕분에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걸 전혀 안 하나 봅니다. 검찰, 뭐 재벌 기득권, 카르텔, 사법부 계속 과거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일부 이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 허용했다가 역시나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그냥 저들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의원도 지금 추미애 장관 생고생만 이제 취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경원의 시간이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박시영TV에 출연해서 실제로 대검 내에서도 윤석열 힘 다 빠졌다,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측은 복귀를 안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으니까 계속 저렇게 추석에도 1인 시위 규탄을 한다는 거죠. 계속 하세요 그냥. 대통령은 어디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그걸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염치로 저들이. 보세요, 네티즌들 또한 세월호 기밀 까보자는 건 왜 반대하냐, 하여간 정쟁에만 눈 멀어서 자기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름. 천안함 46명 죽어갈 때 이명박은 어디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법원 또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서 자칭 보수단체에선 개천절 9대 차량 집회 신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장제헌씨 또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그런 아이콘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장제헌 아들 노엘 집행유예 선고, 실형이기 면했다.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면서 합의 보려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 하고 문제 있는 자식을 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해놓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뭐 사법부, 검찰, 언론 이런 데에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거를 모르나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에 뭘 하든 응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